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일요일 1인당 10만 원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기존 경기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 선불카드 방식을 도입한 가운데 신속하고 편리한 지급을 위해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과 손을 잡았다. 경기도와 31개 시, 군, 13개 금융기관 및 코나이는 1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손병환 NH농협은행장 등 13개 은행, 카드사 대표,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카드는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BC,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시티, SC제일, 현대 등이다. 30개 시장 군수는 영상회의를 통해 협약식에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코로나19의 조기 종식,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시, 군에 교부하고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과 관리에 필요한 전자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재난기본소득 지급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시, 군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확정하고 그 지급액을 해당 금융기관에 교부한다. 신용카드사는 도미니카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 신용카드로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를 발급해 각 지점이나 시, 군 주민센터를 통해 도민에게 전달하고 카드를 관리, 운영하기로 했다. 코나아이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경기지역화폐의 발행,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한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 사태에서 핵심적인 우리의 정책 방향은 끊어진 소비를 연결하는 경제 순환의 한 고리를 연결해주는 것이라면서 경기도가 그 역할의 일부를 해보자고 자임했는데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히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된 것은 결국 금융기관의 기술과 노하우, 네트워크와 경험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각 시, 군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이나 중앙정부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여기 계신 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경기도 지원 과정이 조금 더 나은 국가 시스템, 시, 군 시스템을 갖추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손병환 농협은행장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경기도와 31개 시, 군이 농협을 비롯한 카드사와 함께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사적 역량을 동원해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회 10만 원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해도 되고 주소지 읍면, 동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농협지점에서 선불카드를 신청해도 된다. 신용카드 사용자는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도민임을 인증하고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사용 가능하다.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해당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1인당 10만 원까지 자동으로 차감된다. 다음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 관련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 성모병원 확진자가 총 13명으로 늘어났다. 도는 심층역학 조사와 함께 의료진 및 입원 환자 2,200여 명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집단 감염 현황에 대해 밝혔다. 앞서 양주시 베스트케어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70대 남성이 28일 발열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30일 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4시간 만에 사망했다. 이어 의정부 성모병원에 지난 12일부터 입원해 있던 80대 환자가 30일 선별 진료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양주 베스트케어 요양원 확진자와는 의정부 성모병원 같은 층에 입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확진자 발생 이후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실과 8층 병동을 긴급 폐쇄하고 의료진과 간병인 및 보호자 등 밀접 접촉자 512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확진자는 간호사 1명, 원내 환자 6명, 원외 환자 1명,
간병인 4명, 미화원 1명이며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현재 즉각 대응팀을 파견해 현장 대책반을 구성하고 심층 역학 조사 중이다. 의정부 성모 병원은 일시 폐쇄됐고 신규 외래 및 입원이 중단된 상태로 병원 의료진 및 입원 환자 등 2,200여 명의 전수 검사를 실시 중이다. 팔병동 직원 및 접촉 의료진은 자가격리 중이며 검사 결과 음성 및 호흡기 질환이 아닌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퇴원 조치할 예정이다. 양주 베스트케어 요양원의 경우 입소 중인 83명과 종사자 52명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해 검사 중인 입소자 1명을 제외한 134명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도는 현재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해 이동 제한 및 자가격리 실시 중으로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 단장은 구로 만민중앙교회 집단 감염 발생과 관련한 도내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25일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초소관리자의 최초 확진 발생 이후 서울의 타 시도를 포함한 확진자는 총 40명으로 이 중 도내 확진자는 선별진료소 기준 4명이며 접촉자는 80명이다. 현재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및 능동 감시를 실시 중이다. 이 단장은 지난 6일 만민중앙교회 무한 예배 참석자에게서 다수 확진이 발생하는 등 교인과 지인 등에게 감염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구로구와 함께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1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23명이 증가한 501명이다.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36.5명으로 전국 17개 시 도중 6번째다. 시군별로 보면 성남시 112명, 부천시 70명, 용인시 54명 순으로 도내 2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성남이 11.7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과천 10.3명, 군포 9.2명 순이다. 경기도 확진자 중 171명은 퇴원했고 현재 324명이 도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이다. 경기도 병상 운용 현황을 보면 1일 0시 기준 경기도는 국가지정입원 치료병상 운영병원 3곳,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6곳, 성남시 의료원 1곳 및 도내 민간 상급종합병원 4곳의 합력으로 총 14개 병원에 491개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72.5%인 356병상이다. 다음은 대국민 정책자금 공모전 관련 뉴스입니다. 지난해 군포시 7급 공무원 조기춘 주무관은 교통지도 업무를 담당하며 느꼈던 견인차 바가지 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 아이디어를 경기도에 제안했다. 사고 차량을 견인할 업자가 운임과 요금을 정확하게 기재한 군안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이 제안은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19에서 1등을 차지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의 2019 중앙호수 제안을 진출해 대통령 표창인 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에서는 이 내용을 주제로 한 경기도 생활적 대청산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마침내 지난해 11월 군안 동의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가 이처럼 국민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도장에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모집에 나선다. 도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공모제안 코너에서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0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생활적폐, 청산 아이디어, 골목상권 활성화 아이디어, 공공분야 무인 항공기, 활용 및 활성화 아이디어, 교통수단으로서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아이디어 등 4개다. 생활적 폐는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나 불공정, 불합리, 불안, 불편 등을 초래하는 행위로 법률적, 제도적, 관행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지난해의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 배달음식, 반찬 재활용 사례 개선, 장애인 차량 표지 발급, 민원 처리 절차 개선 등의 도민 의견이 접수됐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동 킥보드, 전동휠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을 뜻한다. 제안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문제 제기나 단순한 의견이 아닌 창의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여야 한다.
경기도민은 물론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7개 팀에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1등 최대 500만 원 등 7개 팀에 총 1,41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접수된 제안은 서류 심사와 전문가 면접으로 이뤄진 사전 심사와 6월 말에 열릴 예정인 본선 공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 공개 심사는 온라인 여론조사, 청중평가단, 전문심사단의 의견을 반영한다. 성현숙 경기도 비전전략 담당관은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0 아이디어 공모전은 국민과 함께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소통의 장이라며 채택된 우수 제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청 비전전략 담당관 제암제도 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다음은 경기 희망글판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도민과 소통, 공감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열린 민원실 청사 외벽에 설치해 운영 중인 경기 희망글판의 두 번째 게시 작품을 공모한다. 두 번째 공모 주제는 경기도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이웃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로 한글 30자 이내의 순수, 창작 메시지여야 한다. 도민이면 누구나 1인당 총 2작품까지 응모 가능하며 4월 1에서 15일 사이 경기도의 소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출품 작품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정책브랜드 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4작품을 선정한다. 결과 발표는 5월 15일 할 예정이며 당선자 90만 원, 가작각 10만 원 상당의 경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당선작은 문구에 적합한 디자인으로 제작해 6월부터 8월까지 경기 희망글판에 게시한다. 곽윤석 도 홍보기획관은 이번 두 번째 도민 창작 공모전에도 도민께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며 코로나19로 물리적 거리두기 등 소통 부족과 감염 불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에 경기 희망글판이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